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죠?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쓰디쓴 눈물을 삼키는 말 그대로 두 얼굴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어지러웠던 2025년의 마지막 퍼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맞춰보시죠.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극명한 명암입니다. 보세요. 오락문화, 건설업종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반대편에선 금속업종이 크게 미끄러지고 특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와, 이게 정말 같은 날, 같은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희비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재밌게 비유하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시끌벅적한 연말 파티가 열렸는데 저쪽 메인 테이블에선 건설이랑 반도체 팀이 오래 고생했다 하면서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구석 좀 어두운 테이블에서는 2차 전지 팀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날라온 계산서를 받아들고 있는 거죠. 정말 씁쓸한 풍경인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늘 드리는 안내 말씀이죠. 오늘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시장 전체를 뒤흔든 원자재 쇼크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고요. 이어서 오늘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였는지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년 2026년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거시경제인데요. 연말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던 시장에 갑자기 원자재 가격 급락이라는 아주 찬물이 확 끼얹어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잘 오르던 금, 은,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왜 갑자기 폭락했을까요? 단순히 연말이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나 보다 하기에는 낙폭이 너무 컸어요. 그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범인은 바로 이 마진콜 효과라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우리가 CM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선물 거래에 필요한 보증금, 즉 증거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게 딱 도화선이 된 거죠. 증거금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돈을 더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들고 있던 선물을 막 파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2011년에도 똑같이 증거금 올렸다가 은 가격이 30%나 폭락했던 아픈 기억, 이 트라우마가 투자자들을 덮친 거예요. 결국 선물 팔아서도 돈이 부족하니까 멀쩡한 주식까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연말 시장에 예상치 못한 찬물을 끼얹은 주범이었고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자,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간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설과 반도체 섹터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들은 시장의 찬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건설주는요, 정부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을 제대로 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키면서 내년에 주택공급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딱 보여줬거든요. 여기에다 올해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역대급으로 늘었다는 소식, 또 내년에는 서울 핵심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 많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주요 건설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반도체는 말이 필요 없었죠. 그야말로 호재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풀어준 게 정말 컸고요. 여기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가를 샀다는 소식, 또 엔비디아와 AMD가 GPU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내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짜 오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샴페인이 터지던 파트장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엔 2차 전지 섹터가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2025년의 겨울은요, 정말 마지막 날까지 끝나지가 않았네요. 3조 8,300억 원. 여러분, 이 숫자 기억나세요? 바로 작년 2월이었죠. LNF가 테슬라와 맺었던 양극재 공급 계약의 최초 금액입니다. 당시 이 숫자에 시장이 얼마나 흥분하고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꿈의 숫자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되죠. 98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 단위 계약이 사실상 백지화가 된 거예요. 3조 8천억이 넘던 계약이 1,000만 원도 안 되게 줄어들었다. 이 공시 하나가 단순한 금액 변경을 넘어서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투자 심리에 정말이지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LNF의 사례가 그냥 딱 하나 터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월의 흐름을 되짚어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 그리고 프로이덴베르크와 맺었던 조 단위 계약들을 연달아 해지했었거든요. 이렇게 대형 계약 해지가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전기차 시장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막연한 우려가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유안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핵심 원인은 북미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꺾이면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려던 4680 배터리 생산 전력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 실적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 심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얼어붙는 건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극명하게 엇갈린 2025년 시장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2026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새로운 해에는 어떤 기회와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월은요, 시작부터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1월 8일에 발표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건 새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거고요. 여기에 미국의 관세 관련 판결이나 FOMC 의사록 공개 같은 굵직한 거시경제 변수들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날짜들은 달력에 꼭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두셔야 합니다. 2026년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고 환율도 우리 편이니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부딪혀 저항에 받을 거고 연초에 불확실한 이벤트도 많다. 또 그동안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질 거다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연초에는요, 반도체 실적이라는 펀더멘털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라는 심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힘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게 새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자와 우는 자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던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2026년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네, 2025년 시장의 문은 이제 닫혔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기회는요, 언제나 오늘처럼 혼란스러운 변동성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한 분석으로 다가올 2026년을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2026년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